딥시크가 나타나면서 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기술을 활용했다. 혹은 엔비디아 어느 정도 이제 대중 수출 규제로 막혀있던 부분을 다른 나라를 통해서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확인된다. 뭐 미국이 정보 자료를 수집한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 가운데 또 미국 당국에서는 딥시크를 사용을 하면 그 정보가 중국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해요. 미국은 안 하나? 하지. 테슬라는 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동선 다 파악하는데, 그거는 그놈이 요번에 그놈이야. 그놈이야. 딥시크 놓치신 분들의 방어 기제야 그냥. 쟤네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싫어요하고 똑같아. 그럼 뭐 누구나 안 하나? 오히려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그 잠깐만. 트럼프 정부가 국채 재정으로 하면 속도 굉장히 빨라. 그렇게 못해. 왜요? 지금 이 부채 무슨 찍었네. 그러니까 모든 프로젝트 가만 봐. 삥 뜯어서 하는 거야. 니네가 돈 내. 소프트뱅크 들어와서 해. 얘네들 해. 그럼 여기에는 앨런 머스크가 좋은 얘기했어. 니네도 돈 없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열받았을 거야. 어? 내가 돈, 이거 프로젝트 만들려고 했는데 저기서 자기 빼고 하니까 니네 돈 없잖아. 근데 맞는 말이거든. 맞는 말이고 그것도 내는 속도. 이게 채권 찍어갖고 재정으로 한다면 돈이 바로 꽂히니까. 바로 꽂혀. 다만 부채가 너무 크니까. 속도가 붙어. 근데 이게 아니잖아. 그리고 파월 딴지 걸잖아. 인하했더니 동결시켜버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삐덕삐덕 거리는데 나는 가장 그 트럼프 정부의 리스크는 머스크하고 싸울 때. 난 그게 나올 것 같아서 3월에서 이 머스크가 물불을 안 가리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전기차 부분은 답답한 거야. 내한테 돈 벌어주는. 근데 이거를 커버하는 것들은 돈이 안 돼. 돈이 더 들어가야 돼. 이 부분의 노이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나. 근데 이게 트럼프에도 칼 맞고 시진핑에도 칼 맞아? 그러면 그분도 아웃이라고. 그때 주가가 폭락할 것 같아. 이게 3월에서 5월 코스야. 그때도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당분간은 그래서 애플도 오죽하면 단타로 챙기고 나오자. 잘못하면 220불 여러 번 들어올 것 같아. 거기서 사면 거 갖다 해서 인텔 갖다 해서 25불 18불 그래놓고 18불 사서 25불 플러그 파워도 요번에 3불까지 갔나? 요번에 1.8불 사서 3불 넘어가면 팔고 이런 박스 매매를 하단 상단 정해놓고 미국은 트레이딩하는 감각이 앞으로 2, 3월 연계돼서 지배할 것 같고 네. 오히려 수익률 게임은 우리나라야. 수익률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빈집털이 된대. 그동안 최근에 이제 유럽이 그동안 오르는 것도 그 빈집털이 다 됐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깻매꾸기 정도. 그런데 인덱스로 어떤 지수를 갔어. 20, 30% 이미 올랐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 떠들게 되거든. 바닥계는 잘 안 떠들어. 요즘은 뭔가 갈 것 같은 그때 먹을 건 별로 없어. 이런 빈집털이 종목들은 인덱스로 20, 30%인데 그 인덱스로 20, 30%면 종목은 거기서 50%, 100% 선도주는 나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당분간은 중학 투자가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런데 중학 투자도 미국이 때리는 핵심은 안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틈새 전략들. 거기에서 딥시크가 하나의 에너지를 주는지 볼래. 그럼 AI 빼고 중국향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을 보는 것도 틈새로 괜찮지 않아요? 그게 저가 반도체야. 소부장주의 중국발. 그게 이제 중국 에너지는 계속 클 것 같아. 그리고 지네들끼리의 또 수급이 상승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미국발 호재 찾느니 중국발 저 사양 디램이나 GPU 관련된 에너지가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는 지배할 것 같아. 그 틈새를 오늘 가장 강하게 공략을 하자라고 전략을 세워드린 겁니다. 오리온 같은 건 어때요? 안 할래. 초코파이. 초코파이. 근데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오리온 초코파이. 오리온은 초코파이는 중국이 아니에요. 러시아예요. 근데 오리온도 보세요. 보면 얘도 지금 그냥
박스 터널이야. 9만 원 게임을 할래. 상단이 11만 원, 8만 원, 9만 원 갇혀 있어. 하고 싶지가 않아. 오히려 아직까지 빈집털이에서 남아 있는 게 원전주의 건설주야. 그러니까 전번 우리 추석 DLENC라든지 네. 현대건설 이번에 24,000원에서 31,000원까지 왔잖아. 네. 요게 28,000원까지 오면 다시 할래. 그래서 그 다음에 35,000원, 그 다음에 3만원, 4만원 요런 그림을 그려놓고 해양 플랜트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정의선 거버넌스로 현대엔진 합병이라든지 사우디나 우크라이나 요번에 이제 가장 나가 2월달 3월달에 가장 있으면 보는 게 푸틴 만나나. 정은이도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정은도. 일단은 걔가 딴지 났잖아. 저 러시아나 중국 눈치를 계속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3월달까지는 김정은 카드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북방이 약간 마탱해 가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물류와 그 다음에 유가 가스가 거기서 이제 큰 그림이 자원 개발이 그려질 것 같고. 그래서 뭐 그게 원전주야 또. 우크라이나도 내가 보면 드론 한 축, 원전 한 축, 재건 한 축. 이 삼각관계에서 우선순위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원전, 드론, 재건. 이게 다 롱숏이야. 같이 안 가요. 근데 드론은 선생님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전쟁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그걸 이스라엘 갖고 보자고. 이스라엘 또 전쟁을 하나. 확산되나. 그리고 이거는 또 유가 갖고 볼 수도 있고. 유가 말씀하셨으니까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수입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을 재확인해주면서 사실상 유가에 대해서 관세가 들어가니까 유가 가격이 올라가는 영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일 통계적으로 봤을 때 멕시코에서 56만 3천 배럴, 캐나다에서 460만 배럴 정도 수입을 하는데 트럼프가 아니 뭐 우리도 석유 있으 셰일가스 있으니까 괜찮아 관세 먹여 이렇게 했대요. 관세 매일 것 같아. 그러니까 유가 측면으로 매크로 분석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유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도 유가에 관련된 에너지가 좀 80불을 넘어야 돼. 근데 1년 동안 60불, 70불, 80불에 70불 중심으로 왔다 갔다만 할 것 같아. 그러면 65불 받아 75불, 80불 상단. 그럼 70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 갖고 그쪽 관련된 줄을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어. 집만 빠지지. 어쨌든 궁극적으로 트럼프는 어차피 이것도 방법의 하나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올라갈지라도 셰일가스를 더 공급시켜버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시엘가스 관련된 피팅 업체나 굴삭기 이런 것들을 굴삭기라는데 그 뭐지 땅 파는 그 시추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나 보자고 한 게 화성 밸브? 화성 밸브 디케이라 이미 해드렸고 강관 세아제강이라든지 하이스트라든지 넥스트라든지 네. 이런 것들. 근데 여기도 이제 중국 강관 때릴 때 우리도 때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시진핑 주먹 피하기, 휙. 틈새 찾기, 슉슉. 반사익 되는 거 틈새 찾기. 이런 것들의 그 정밀 타법이 좀 필요한 시장 같아. 그래서 다 같이 또 안 가. 예를 들어서 푸틴 만나서 재건 좋아요. 이렇게 갔다. 그럴 때 나는 예를 들어서 그때 현대 에버다임,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SG, 현대건설 이런 거나 볼래. 그런데 그것도 떨어질 때 갈래. 떨어져. 그리고 상단 하단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그쪽은. 네. 뭔가 확 폭발적인 시세를 내진 않고 올려도 예전만큼. 그리고 떠들 때 고점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뭔가 그냥 상반기는 빈집털이 된 것 중에 아직도 키 맞추기 정도를 찾아내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2, 3개월 안에 판이 결정이 된다? 아닌 것 같아. 그냥 가까이에서 푸틴 만났어. 네. 한 3번은 만나야 될 것 같아. 이 바쁘신 양반들이 3번이나 만나요? 그럼 1년 가.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반에 뭐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지 만나서 와 하이파이브 계약 체결 이게 아니란 얘기야.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관련된 종목들은 그냥 박스 매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박스 하단 있을 때나 거리랑 격감하고 관심 없을 때서 와 떠들 때 때리는 그런 전략들이지 주도 전략들은 아닌 것 같거든. 그게 이러한 갖다 해서 빅맨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어떠한 흐름에 의해서 결정되는 종목을 투자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매매 난이도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그런 것도 오히려 참고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6월 달에 떠들어 줬으니까 로보택시 진짜 할지 안 할지 뻥이지만 그때 6월 가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시간 아직 안 남았잖아. 그럼 2, 3월 동안에는 그리고 머스크가 바로 잘릴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3월에서 5월 사이에 한 번이 아니라 3번, 제가 요번에 한 번 도를 넘은 것 같아. 한 번 좀 넘었어. 우리가 넘었어. 3, 4번을 세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될 때 이제 나올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2, 3, 4, 5까지는 트레이딩 감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시장일 때. 그리고 오늘 신사 했을 때 어떤 분이 질문하셨더라. 마이너스 2만 3, 4천 고생했는데 이제 플러스 났다고. 3만 7, 8천에 어떻게 하냐. 당연히 때려야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뺑뺑이 도는 종목들 이게 CIS, 포스코 DX 오히려 또 그때 우리가 한중 NCS하고 신성 ST하고 하나 더 설정해 드린 게 있어. 서진 시스템. 그게 아직 못 갔어. 그러니까 못 간 것들 찾아내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 선생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딥시크 관련해서 안 다뤄본 섹터가 있는데 전력망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오늘 전체로 낙폭을 키웠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기억하는 게 선생님 이쪽은 어때요? 라고 말씀드려요. 선생님 하지마! 라고 하셨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LS 일렉트로닉, HG 일렉트로닉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치. 그거는 이제 갖다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2월 6일이 중요해. 두산 체코에 네. 상장시키는 게 있어. 두산 스페인 하나? 그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인 그게 원전에 기반이 되는 그 자료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네. 무슨 기업인지 자료 보세요. 이름 까먹었어요. 그러면 원전 관련된 부분 선생님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코 이제 체코 원전이 어떻게 돼야 돼? 두산 스코다 파워. 이게 원전 교두부에 2월 6일 날 IPO를 해. 네. 체코에. 네.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했습니다. 와 꼭지 찍은 날이 기억나? 7월 18일이야.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가격대 근처까지 왔어. 그런데 가장 못 간 게 두산 한전기술이야. 그때 98,000원이야. 네. 아직도 7만 원을 못 돌파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키 맞추기는 있는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쪽 관련된 전력망은 재룡전기나 이런 것도 다 팔아갖고 가운전선. 우리가 자화전자로 가려는데 자화전자도 이제 한 게임 나왔어. 네. 그러면 남아 있는 게 이제는 나쁜 거. 세명전기, 서전기전. 그 다음에 두산 쪽은 오히려 두산 로봇이나 할래. 선생님 그 두산그룹은 조금 이따 확산하고 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노후 전력망 교체도 있지만 AI 반도체 엔비디아 관련해서 AI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 반도체 많이 필요하다면 전력 설비를 많이 구축해야 되는데 이래서 같이 오른 거잖아요. 전력망도. 아주 중요한 얘기했잖아. 그럼 엔비디아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미국망만 빠졌는데 아직도 10에서 20% 더 빠질 수 있어. 그럼 엔비디아가 바닥 찍고 어떻게 돼야 돼? 공장 고사양에 전력이 많이 필요해. 그러면 딥시크가 죽고 고상량이 이겨야 되지. 네. 그리고 공장 빨리 져야지. 이것도 하긴 한다 갖고 되겠어? 그러니까 3월 달에 판단하자고. 노후 전력망 교체 플러스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쪽이 손상을 입었지만 노후 전력망은 가지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렇지. 그래도
그거 약발라는 건 우크라이나 재건 외에는 지금은 없어. 아, 우크라이나 전력망, 철도망 이런 거든. 근데 그 에너지가 그게 크겠어. 그리고 거기는 돈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돈 대주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완전히 원전 초기 들어가는 것 같이 이 시차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바로 돈 꽂히는 건 뭐야? 미국이 다시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다시 엔비디아한테 물어볼래. 그래서 오히려 소형 원전이나 그 다음에 전력망은 빨리 들어와서 공장 짓는지 거기에 소형 원전이 필요한지 이건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속도는 어떻게 돼? 이것도 재정 찍는 거야. 니네가 들어와서 니 돈 갖고 지어갖고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꼴이 아니야. 그런데 이거는 전 세계의 어떤 그 매트릭스의 글로벌 정권의 어떤 에너지 변화에서 트럼프 정부의 적들이 단합을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2, 3월 달에 왜 자꾸 보자는 게 그런 부분을 보자는 거야. 그런 부분을. 이게 중국이 노선을 확실히 안 정했어. 한번 붙어보자 이게 아니야. 미국한테. 붙어져 보자 하면 이건 잘못하면 대만 침공 들어가고 뭐 난리나. 그럼 우리는 환율 1,500원 넘어가고 우리는 박살이나. 그런 코스를 3월에서 5월에 경험하면 어떡해. 그런 게 안 돼야 돼. 네. 그때까지는 그런 것도 좀 피해 다닐래. 그러니까 전력망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중에 미국발 관련된 것들, 그동안 급등한 것들 이런 것들은 안 할래. 그럼 선생님 이 두산 에너비, LS 일렉트릭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LS 마린 솔루션은 지난주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뭐야? 그게 갖다 해서 시추, 해적 케이블,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은 이제 밑에 단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차별을 두자고. 이게 갖다 해서 세명전기 서정관 기전을 하는데 LS 일렉트로닉, LG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안 하겠나가 논리가 똑같은 거라고. DK라 화성 밸브는 하는데 위에 단은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갖다 예를 들어서 이 해적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갖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그 루머지만 해적 그 미국발 이런 거 자르고 다닌다는 거. 이렇게 단 내려가지고 다 부시고 다닌다고.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 속에 그래도 반사 이익 받는 거. 그런 것들은 할래. 그리고 앞으로 이 미국 정부의 그 강요들의 그 전략은 갖다 해서 일본 우선주의야. 동북아시아에서는. 그러면 일본 우선주의에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이거에 해적 케이블이라든지 자원 개발이 같이 들어가. 남중국해 갈등, 7강국, 7광. 오래간만에 듣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지금 2월 달에 잘하면 정상회담이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아. 일본하고. 그리고 일본 강요들이 지금 아직까지 주한미군 분담금 이런 것도 아직 안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연골고리의 기업들 이게 롯데? 해적해볼 롯데는 마탱이가. 그런 에너지가 안 나와. 아유 롯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군이라고 그럴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게 극단적인 내적이 붙은 것 같아. 이념상으로. 구구주의와 극자주의에 이 이념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 같지는 않아. 여기에 따라 갑자기 20, 30대가 갑자기 좌파에서 우파로 이동한 것도 굉장히 많아. 이런 것들도 살기 힘들어서 나온다는 에너지와 그 다음에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 흐름에서 우리가 왜 자식을 안 낳아? 왜 안 낳아? 카타르에서 그 애를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 이런 부분들이 모든 에너지들이 카타르에서 20, 30대의 좌절을 느끼게 하거든. 그러니까 20, 30대들이 가만 보면 공격적이야. 지금 주식보다는 코인이라든지 이런 투기 상품을 거기에 집중되는 게 어쩔 수 없어. 시드머니 작은데. 거기에 성공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3%, 1%에 3%.
그런 애들을 추구하는데 다 성공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데 자본도 갖고 막 하는데 그런 과정이 또 극단적으로 좀 이 국론의 에너지를 이렇게 분산시켜 놓는 것 같고 나는 요새 주말에 또 뭘 많이 봤냐면 부동산 경매 프로하고 얼마나 많이 나왔나 뭐 이런 하나는 결혼 시장이 너 이거 아니? 일본 여자가 우리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9만 명 대기. 이게 무슨 얘기야? 왜 우리 한국 젊은 남자들의 그 한이 뭐야? 시작하는데 남자가 집이 있어야 돼. 기본 눈높이가 높아.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려고 그러면 등급에 내가 예를 들어서 조건이 당장 그렇게 잘 나가는 애들은 얘기를 빼고 웬만한 중견 그룹이라든지 이 10대 그룹 아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결혼하려면 상당히 우리나라 그 20, 30대 기본 결혼 랭크에는 저 하단에 껴 있대. 근데 그 사람들이 요새 어떻게 느끼냐면 일본 가면 거기에 상위로 들어간대. 이게 현실화되니까 알게 모르게 일본 여자하고 선보는 에너지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일본 여자들은 신기한 게 집 없어도 된다. 같이 벌어도 된다. 방 하나 갖고 같이 시작하도 근데 그건 된다.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고 처음부터 뭐 남자가 집을 갖고 와라 이런 게 아니라 합의를 해서 같이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그러면 선생님께서 인사이트를 얻으신 게 뭐예요? 인사이트가 네. 앞으로 우리나라가 쪼개질 것 같아. 양분되는 에너지는 항상 있는데 아니 그래도 더 극단화될 것 같아. 음, 그래서 일본 이제 중국 배격이 들어가잖아. 지금 보면 알게 모르게 중국 배격이 어마무시하게 깔려 있거든. 우리가 왜냐면 윤석열 정부가 미국 쪽으로 한 걸음을 왔기 때문에 두세 걸음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 쪽은 좀 놓아버린 측면이 있죠. 아니 나는 20년 동안 중국화 됐어. 우리 보이지 않게 중국 자본, 부동산 여러분들 가만 계약하면 주인이 중국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중국 유학생이 들어와서 학력에 외부 들어간 갔다 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나 네. 또 이 대학교에 그 제외 외국인들의 중국 에너지 들어보면 어마무시하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모든 게 20년 동안 그동안 침투돼 있고 이거를 한 게 가장 확대시킨 게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이런 에너지가 나는 이제는 배격으로 가버린 거야. 그럼 반대 이 에너지가 뭐냐면 일본 쪽으로 간 거야. 우리가 아직까지 일본은 뭐야? 저놈들 갖다 얘기해서 식민지화 이게 20, 30대에는 느슨해져 버린 거야. 우리 그 베이비붐 시대는 아직도 내가 일본도 아직 한 번도 여행을 안 갔습니다. 가시잖아요. 요번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선생님 우리 주식 얘기하면 좋을 것 아니, 같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야. 앞으로 10년간은 일본화야 나는. 그럼 우리 여기서 수혜주로 어떤 종목을 볼까요? 그래서 수혜주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나는 일본을 끼고서 미국, 일본, 우리나라하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그룹들은 이거 포스코 그룹. 근데 그냥 부산. 일본이라고 하셨으니까 항상 롯데가 들어갔었잖아요. 롯데는 뭐가 풀려야 되냐면 부채 문제, 건설 문제. 그렇지. 지금 유동자금이 없으니까 그렇지. 여기에 돈을 꽂을 힘도 없다. 그룹을 지금 내부적으로 단속하는 데 바쁘다. 얘네들이 부산 신항이나 갖다 해서 유통기업이 아니라 제조기업이 있으면 레스고 부르겠어. 케미칼. 그런데 케미칼은 중국이 살아야 돼. 그렇죠. 석유화학은. 그러니까 이쪽을 보려면 그게 LS 그룹이야. 하나 그룹이야. 그 다음에 또 포항 제철 그룹이야. 부산 신항에 관련된 에너지야. 그래서 오히려 철강이나 시멘트나 네. 석유화학보다는 수소 에너지나 이런 또 에너지 개발이나 네. 이런 것들이 나는 중국보다는 이제 미국보다는 일본하고 보이지 않게 에너지가 막 증가시킬 것 같아. 포스코가 그 포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 타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프로젝트의 에너지가 부산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일본, 부산, 대만, LS 그룹도 부산에 있어요? 아니야. 아니 LS 전선 이쪽에 있는데 용산? 모든 비즈니스가 LS 그룹이 하나 그룹 같이 승하는 모든 그쪽에 필요한 전력 설비라든지, 네. 어? 아, 그치 전력망. 그다음에 뭐 시추,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원활하려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나 통신망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이게 구축이 돼야 돼. 이게 앞으로 10년간 그리고 그거를 우리 돈은 간단히 얘기해서 굉장히 싫어. 네. 누가 대빵인 미국이 얘네들 둘이 좀 사귀고 좀 그래라. 이런 비즈니스를 자꾸 만들어 줄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우선순위가 네. 일본이야. 네. 그래서 비율을 6대4 줄 것 같아. 우선순위를 일본. 어떤 비즈니스가 100 있어. 네. 이권이 60 일본 40 한국. 좀 치사하지만 이런 비즈니스들이 앞으로 미국발 트럼프 2.0 시대에는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에 뭐다 이런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집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을 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으로가 아니 좀 개괄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봤을 때 일본을 중시하려고 하는 미국의 속셈 속에서 한국과 일본을 각자가 아니라 같은 덩어리로 보되 일본의 비율을 좀 더 크게 해서 아니 근데 이쪽에다 그게 뭔가를 이미 투자하게 할 섹터 것이다. 정해졌잖아. 방산, 군함, 자원개발, 철강, 이런 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일본과 한국 그리고 거기에는 반도체도 들어가. 소부장도. 난 그런 에너지들이 앞으로 시장을 그래서 거점이 일본과 부산이 될 것 같아. 그게 이제 앞으로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서 큰 비즈니스 툴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LS 그룹은 하나 그룹 같이 보는 거야. 그럼 LS의 선생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거는 또 이제 뭐가 있어요? LS 마린 솔루 다른 것들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럼 LS 본주는 어때요? LS도 트레이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미 바닥에서는 한 단계 올랐으니까 보이자 영역이고 올라갈 때마다 비율 매도해서 나는 이제 LS 그룹에서는 남아 있는 게 LS 머티리얼스, 네. LS 마린 솔루션 뭐 이 정도 남아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 그 포스코에서는요? 포스코 DX 하잖아. 아 포스코 DX 계속 어. 말씀하시고 저는 계속 포스코는 철강 생각만 있어서 거기는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은 아직 아니야. 2차 전지 2차 전지니까. 그래서 어? 포스코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어느 쪽에서 지금 막 생각을 하는 중이었어서 그게 포스코 DX를 지금 포스코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 홀딩스는 아직 이쪽은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는 에코프로 바닥 왜냐면 들어갈 2차 전지 때. 알겠습니다. 한화그룹에서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하나 투자증권. 하나 오션 이번에 신고가 또 갔어요. 알아. 보이잖아. 안 해. 안 봐. 그럼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있잖아. 알아서 하세요. 하나 오션 더 가도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짚어봤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금리 동결을 했는데 어쨌든 매파적인 뉘앙스의 금리 동결이잖아요. 이 유럽에서는 금리 인하하고 언제 할까요 인하를? 안 할 것 같아? 그 파월은 임기가 3월인가까지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안 할 것 같아. 3월인가까지는 근데 올해 하기는 하는데 근데 올해 안 할 것이다라는 분석 기사들도 조금씩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거기 때 3월에 5월에서 인플레이션 나오면 거꾸로 금리 인상할 것 같아. 다음 타자는. 그러니까 그것도 지정학적인 그거를 인플레이션 개념 아니야. 네. 그럼 유가하고 푸틴하고 중국하고 미국 트럼프의 이 궤도 갖고 판단하자고. 그걸 지금 생각하지 말자고. 지금 매크로 그쪽 금리는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2번 해주나만 보자고. 이번에 할 것 같거든. 금리 2번 연속이요? 2번 연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여기서 뭔가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아직까지 가만 보면 그쪽 에너지들이 자꾸 그 에너지가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하는 게 이게 5월달까지 금리 인하 한번 찍어줘야 돼. 2번 찍어주면 그때 이제 롯데그룹이 가는 거야. 2번 찍어주면? 2번 찍어주면. 그 시차가 다 있는 것 같아.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외국인들은 KB금융을 담았다라고 하던데 금융주를 은행주- 담는 게 은행주보다 우리가 삼성생명 삼성하자 하세요. 그 우선순위 자꾸 주잖아. 네. 은행주 밸류업 해봤자 뭐 예대 맞이는 괜찮았지만 밸류 해봤자. 이게 작년에 하셨어야 돼. 어. 그리고 지금 내가 연휴 기간 동안 부동산 관련된 그 경매 유튜브- 물건 나온 거? 그럼 뭐 농가 주택이나 하나 살까 하고 뭐 이렇게 쭉 그런데 그런 것도 보면서 이제 그 부동산 관련된 것들을 네. 유명한 분들은 한 20편 봤나? 결론 다들 공포를 얘기해. 뭐 망한다. 이제 우리나라 망한다의 가장 기본은 부동산이야. 그렇죠. 다 거기에 돈이 많이 묶여 있으니까 부동산. 우리나라. 이제는 부동산값이 폭락하고 일본 따라가고 막 해서 공포론 조성하는 분들이 다 부동산이거든. 저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한국은행의 통제력을 믿어. 그리고 최악의 경우 미국과 중국이 대박 갖고 싸워. 환율 1,500원 돌파했어. 그때도 안 무너질 것 같아. 심지어는 그때가 저점일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 상승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나는 건설이 붕괴되는 거는 그 주택 건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안 봐. 이게 문제가 되려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반대 매매 나와야 돼. 지금 경매 나오는 것들은 2021년 영끌한 젊은 분들일 거. 그래서 부동산 쪽을 다 봤는데 문제는 심각해. 그런데 심각하기 때문에 안 터져. 죽자 사자 막을 것 같아. 이게 터질라 그러면 여러분들 대만과 일본, 중국 대리전이야. 남중국해에서 붙어야 돼. 군함이. 붙으면 부동산이 폭락한다. 아니 그 다음 단계야. 그럼 환율이 급등을 해. 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가 강매가 나와야 돼. 우리나라의 문제는 2021년에 뭐 영끌한 20대 30대 이 경매 물건이 무지하게 나와. 그분들은 요번에 뭐 그거 물량이 전체 부동산 세제를 무너뜨리지 않아. 지금 무너지려면 지식센터에 그걸 짓던 뭐 코롱그룹이라든지 신세건설이라든지 롯데그룹이라 이게 다 부동산 지식산업센터 그거를 이제 금리 인하를 막을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어디서 들으면 이 자산가들의 우리 주축이 된 베이비붐 세대가 이게 또 파는 거야. 집을. 그리고 비즈니스라는 것들이 강매가 나와요. 그런 세상은 아직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외부 트리거에 의해서 나와. 갖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그랬거든. 옛날 오리시파 하던 것들이 그냥 부러져 갖고 20년 세월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됐듯이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10년 나오려면 베이비붐 시대의 부동산이 망가져야 돼. 그거는 어려울 것 같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망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똑똑해요. 그래서 이번에 서학 투자자들 이렇게 쭉 보면 자산가들 중에 큰 돈 버신 분들이 20, 30대보다 50, 60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베이비붐 세대는 자산 배분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강매는 나는 생각을 하지 않아. 오히려 그분들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어떻게 되나가 오히려 관심이고 그래서 2025년과 우리가 이제 대선이 어떻게 되냐 상황은 이제 진행해야 되는 거 보겠지만 오히려 한국은행은 금리 속도를 다른 나라보다 유럽 따라갈 것 같아요. 빠르게 인하를 할 것이다. 빠르게 일어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네. 갖다 예를 들어서 요번 3월달 지나면 부채 비율 높았던 기업들이 살아남았어. 그때 이제 거기서 빈집털이는 것도 그때 이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이디어는 부채 비율 높은 금리 인하 때 수혜주는 3월달에 하자고요. 지금은 뭘 할 때죠? 로봇 우크라이나 재건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들 거 그다음에 미중 간에서 갈등 시에 수혜 보는 거 딥시크의 수혜주들 소부장주의 AI 그다음에 로봇주의 아직 못 간 거 로봇주 잘 갔잖아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못 간 거 못 간 거.
못 간 거 그럼 찾지. 삼익 THK랑 아지넥스텍 지금 그래서 들어가도 아직도 돼요? 그럼 그런 걸 사자. 에브리봇은요? 에브리봇도 오히려 그런 거 하자고. 티라 유텍. 티라유텍도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하자는 거예요.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안 하고 그런 후발주들 전략을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설 연휴 때 친구들을 만났는데 평상시에 그런 거 관심 없던 친구들이 막 중국에 로봇 나오고 AI 나오니까 나는 말이야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한 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내 방송 본다고 또 어디 가서 아는 척 그렇게 하는 거야라고 했는데 이게 시장 굴러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굴러가는 모습, 전 세계적인 움직임 추이를 볼 때 저희 선생님께서 다 짚어주시니까 저희 방송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봐봐.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에 징글징글한 게 현대차 기아잖냐. 지금 자동차 그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것도 에너지 주지만 대표되는 현대 기아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거의 뭐 폭망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에너지가 나는 현대건설에 가고 현대 글로비스에 가고 현대 오토에버에 이게 지분 순이야. 거버넌스로 봐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단 그리고 오히려 현대차 기아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 누를 것 같아. 특히 현대차는 가지고 와야 되니까. 아니 그것도 있지만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관세 때리고 여러 가지 때리잖아. 네. 보조금 안 준대잖아. 빨리 와서 공장 지르잖아. 공장 지은 게 로봇 주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네. 이 현대차와 기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 그 이걸 뭐라 그러지? 렌트차. 미국의 렌트. 그 매출이 어마무시해. 근데 그거 건드려 요새. 그 부분도 간단히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나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꼭 테슬라 이게 갈 것 같고 호재는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위가 무거울까? 현대 기아도 왜 이렇게 무거울까? 이거를 나는 정의서 회장님 거버넌스라고 봐.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차가 그걸 어디서 엮냐, 언제 상장시키냐 보다 정의서 회장님 지분순으로 보자. 이게 현대차 그룹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다음 주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이슈와 투자 전략 세워볼까요? 다음 그래서- 주는 이제 오랜만에 월화수목금이에요. 그래서 2월 달은 휴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적들이 막 노출됩니다. 특히 코스닥. 그리고 3월 달은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소외주도 연속 그 감사 보고서 적정이 아닌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피해 다니는. 그리고 이번에 매출달이 적은 건 또 손댄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면 그 좀비 기업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치. 유동성 없고. 근데 첫 번째 안 쳐. 아, 그래요. 경고만 주지. 그럼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먼저. 그러니까 우선순위. 이제는 회계사가 이제 칼을 댄다고. 그래서 의견 거절이나 한정이나 이런 것들 나올 이제는 회계사들이 뒤통수 많이 때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 장기적으로 유대관계 좋은 것들은 뭔데 1년 전에 바뀐대. 회계사가? 그 회계사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도 이번에는 확인하세요. 조건이 있는데. 바뀐 데는 무조건 뒤통수 때린다. 다트 들어가서 봐야겠네. 그런 것도 다 추적하는 거야. 봐야 되는 거 너무 많다. 많지.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들에는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아. 그래서 이번에 양자 컴퓨터도 안 하는 게 그런 것들 다 폭풍 지난 다음에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2월달, 3월달은 키 맞추기 종목장 이렇게 봐도 키 맞추기 종목장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간 거 대장주 하지 말고 후발주의 키 맞추기. 그런데 이것도 우주항공이든 로봇이든 우크라이나 재건 갖다 해서 트럼프와 머스크가 만든 에너지 속, 딥스크가 만든 에너지 속에 그 끌개 속에서 못 간 것도 찾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에너지가 꺾이는 것들은 시가상위 종목 특히 가랑비에 옷젖도 흘러내리는 거. 그럼 저는 삼성전자 어차피 사주고 바닥은 좀 그래도 이거 사지 말고 딴 거 사자는 말씀이시지. 그쵸? 아니 5만 원, 6만 원에서는 수익금만 삼성전자 사지 매매 분석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트레이딩 한 다음에 SK 하이닉스만 할래. 이번에 또 17만, 18만 원 또 할래. 그때 뭐 한 점 떨어져 15만 8천 원인가까지 거기까지는 안 가, 이제는.
그건 엔비디아가 100불 깨야 돼. 그래서 선생님 우리 그때 엔캐리 청산 물량이 설 이후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공포 이제 다 지나갔다라고 아니지.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설 이후잖아요. 지금. 이제 이유가 지났잖아. 3월까지. 아. 어? 3월까지요? 설 이후 이제부터 그리고 환율 1,470, 80번대 공포 나오는 거야. 1,450원에서 안 나와. 그럼 2월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엔화도 역시 계속 그러니까 체크를 해야 되는 가장 문제는 미국은 금리 동결해. 우리는 인하해.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 커져. 그럼 인하하는데 원화 어떻게 돼? 약세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현물에서 계속 안 샀고 오늘도 1조 때리는 거 봐. 응? 그러니까 지수는 위가 갇혔다고 이제.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의 위험은 언제냐? 2, 3월 달에 우리는 금리 인하하는데 엔화는 강세가고 미국은 채권가 급등하고 이럴 때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들여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달러, 엔달러의 상대 속도와 EWY를 계속 추적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감이 잡힐 거야. 계속 추적한 것도 선생님 알려주시니까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 댓글창에 뭐 차바이오텍 물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상세 보기 보면 차바이오텍 다른 날은 또 차바이오텍 해서 해시태그를 넣어놔요. 그 부분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변화하는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는데 변화하는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 언급을 드리는 의미가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차바이오텍 꿈 깨세요. 그 에너지 그 금리 유상증자 권리락 할지 포기할지 그래서 오죽하면 그때 30%는 딴 거 가서 에너지를 손절하더라도 딴 거 해갖고 거기서 복구하시고 그 수익금만 차바이오텍하고 상반기는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들겨 맞아야 돼요. 갔다 해서 권리락 진짜 됐는지 요번에 연기시켰잖아. 이것도 3월달로 연기시켰어. 그러니까 상반기는 그쪽은 없는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난 머릿속에 지웠어. 그리고 할 때가 되면 느껴져. 그 타임에 오면 또 방송과 전략이 나올 겁니다. 그 사이에는 되는 쪽에 오히려 집중을 하겠습니다. 뭔가 유의미한 공시가 나오거나 변하는 상황이 있으면 또 저희가 추적해서 체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에 저희 금요일에 오늘 촬영하는데 막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눈 오고 다음 주에 영하 11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